최근에 새로 나온 제품입니다. 신제품인데 간단하게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간단한 시연까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VK211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간혹 그 KVM 스위치를 수동으로 그 키보드를 통해서 이제 혹은 버튼을 통해서 이제 전환하는 게 아니라 통합 제어 장치나 RS232를 통해서 이제 통합 장치로 연결해서 원격으로 이제 KVM 스위치 포트 전환을 하기를 원하는 수요가 이제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희 이제 장비 통합 제어 장비 기준으로 이제 VK에서 드라이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RS232 포트가 있어서 시리얼 명령으로 제어가 가능한 일부 제품만 이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제 VK211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USB 키보드 기반의 KVM 스위치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KVM 스위치뿐만 아니라 USB 기반의 이제 장치들을 다 원격으로 USB 키보드 기반의 장치를 이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제 내용은 뭐 좀 이것저것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VK211에서 원격으로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원하는 키보드 키 입력 조합을 RS232 명령어로 전환 및 입력해서 이제 USB 키보드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런 방식은 통합 제어 장치로 KVM 스위치의 포트 전환을 하는 시나리오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는 접점 신호를 활용한 방식인데, 접점으로는 사실 VK211에 저장된 4개의 키 조합 프리셋 중 하나를 불러오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키 조합이나 복잡한 조작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VK211 프리셋에 그 키보드 키 입력 조합을 저장하는 방법은 RS232로 명령어를 저장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VK211에 달려있는 학습 버튼을 활성화하고 VK211에 연결한 키보드에서 원하는 키보드 키 입력을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VK211이 연결되는 대략적인 연결 다이어그램인데, VK211 USB B 포트는 명령어를 받을 장비, 예를 들어 KVM 스위치가 연결이 되고요. USB B 포트 옆에 로컬 키보드 마우스 포트는 꼭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그 RS232 포트랑 접점 터미널 블록 단자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자는 고객이 사용할 쪽으로 그 명령어 보낼 PC나 컨트롤러 또는 접점 버튼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RS232랑 컨택트2는 뭔가 명령을 보내고 실행하는 쪽이고, 이 USB B 단자는 명령을 받을 장비를 연결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SB 전원 연결 포트 DC 5V는 반드시 연결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RS232나 접점을 연결할 때 이런 식으로 DB9 같은 경우 뭐 2번, 3번, 5번 핀을 사용해서 각각 TX, RX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접점 버튼도 저희 KVM 스위치에 들어가는 버튼을 잘라서 저런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홈페이지를 찾으셔도 사실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로컬에서 그 VK211 학습 버튼을 눌러서 키 입력시키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RS232로 그 키 값을 가져온 다음에 다시 이제 내보내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 앞에 이제 VK211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VK211의 요 버튼 있죠. 요 학습 버튼인데, 얘를 이제 꾹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은 이 프리셋 LED에 불이 들어와요.
제가 2번에 저장하고 싶으면 한 번 더 누르면 2번에서 깜빡이죠. 이때 이제 키보드 키 입력을 누르면 여기 2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좀 너무 오랫동안 제가 아무것도 안 해서 불이 꺼졌는데 다시 2번 요 프리셋 2번에다가 키 입력 저장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불이 깜빡일 때 키보드에서 원하는 키 입력을 누르고 이 학습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LED 불이 꺼집니다. 근데 이제 요 프리셋 2번에 이제 저장이 된 거고요. 나중에 접점 버튼을 누르거나 RS232로 그 프리셋을 실행시키면 방금 제가 입력한 키 조합, 뭐 예를 들어 스크롤락 2번에 엔터 이런 게 실행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은 이 RS232로 키 입력, 키보드 그 키 입력을 저장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먼저 그 VK211의 에코 모드라는 걸 켤 겁니다. 에코 모드라는 건 그 VK211에 연결된 키보드에서 제가 키를 이제 조작을 하면 이게 아스키 코드로 변환이 돼서 사실 이제 저장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일일이 매뉴얼 보고 기입하기 힘드니까 에코 모드를 켜놓고 키보드에서 타자를 치면 이게 자동으로 어떤 코드로 이제 입력돼야 되는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VK211의 RS232 포트랑 PC가 연결이 돼야 되고요. PC에서 이렇게 FT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VK211이 연결된 컴포트에 19200 보드레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에코 모드 에코 온을 치면은 네, 에코 온이라는 명령어를 치고 커맨드 OK가 뜨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네, 제가 여기 연결된 키보드에서 뭐 스크롤락 2번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크롤락 엔터, 스크롤락을 눌렀다가 떼는 게 영영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롤락 눌렀다 떼고 엔터 눌렀다 떼고, 이게 이제 어떤 그 키값으로 입력돼야 되는지 여기 뜹니다. 네, 끝났으니까 에코 모드는 다시 오프를 해주고요. 그러면 만약에 통합 제어 장치에 이 키값을 입력해서 이 KVM 스위치를 이제 전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통합 제어 프로 소프트웨어인 VK6000을 열어요. 그리고 VK 컨트롤러랑 VK211이 이제 연결이 된 시리얼 포트에 장치를 추가해 줍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VK2100의 3번 시리얼 3번 포트에 VK211을 추가를 해놨고요. 뭐 드라이버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시리얼 포트 선택하고 이렇게 임의로 장치 이름 넣어주신 다음에 보드레이트 19200으로 하고 장치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보드레이트 맞춰준 다음에, 장치명은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쓰셔도 보드레이트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치 추가,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에서 버튼을 만드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버튼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스크롤락 2번에 엔터, 이거를 포트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버튼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 하나 만들고 이제 방금 추가한 VK211 시리얼 장치에 대한 명령어에서 ASCII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키 프레스 띄고 K 띄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이제 키 입력에 대한 그 명령이고, 뒤에 아까 보셨죠?
요 키프레스 요 입력된 에코 모드로 받은 요 키 값을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4700, 4700, 2800 이 사이에는 쉼표로 각각 이제 구분을 해줬고요. 맨 끝에 요 역/r 역/n 요거 꼭 넣어줘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 키보드 입력 값을 바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KVM 스위치로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로드해서 이제 VK 장치에다 업로드를 하면 되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이 버튼을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724KM 포트가 전환이 돼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요 포트 전환 버튼을 누르면 요 724KM LED가 지금 3번으로 포트가 선택되어 있는데 4번으로 가겠죠. 4번으로. 네, 바로 눌러 보겠습니다. 포트 전환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저장한 그 명령어가 이제 USB 키보드 키 값으로 USB 키보드 신호로 변환이 돼서 들어가면서 스크롤락 2번 엔터가 요 KVM 스위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포트 전환이 된 거고요. 이거 말고도 뭐 넘락 마이너스 포트 번호 엔터 이런 식의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KVM 스위치를 이런 원격에서 제어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더 자세한 자료나 아니면 그렇게 샘플로 만든 뭐 어떤 프로파일 같은 게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문의해 주시면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술 이슈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슈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US3311 제품에 삼성 스마트폰 연결했을 때 4K의 60 해상도가 지원되는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US3311 자체는 그 4K의 60 해상도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US3311을 통해 삼성 핸드폰을 연결하게 되면 그 덱스 모드가 켜지거든요. 근데 덱스 모드가 이제 덱스 모드에서 그 해상도를 올려줘야 3311이 그 해상도를 받아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3311 자체가 스케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허브라서 4K를 지원하지 않는 그 상태의 소스를 4K 해상도로 변환해서 출력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삼성 그 S22 플러스나 21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덱스 모드 화면의 해상도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런 덱스 모드에서 해상도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앱을 설치를 해도 해상도 옵션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4K는 출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TV 이제 VS482 ARC 기능에 대한 내용인데 그 TV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사운드를 ARC 인으로 VS482 ARC 인으로 넣어서 VS482의 스테레오 오디오 출력으로 송출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ARC 오디오가 HDMI로 들어가는 디지털 오디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VS482나 VS482B는 이 디지털 오디오를 아날로그 오디오로 변환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스테레오 오디오 출력, 아날로그 오디오로는 이제 출력이 안 되고 옵티컬이나 코엑시얼 단자, 이 디지털 오디오 출력으로만 송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KN 장비에서 저희가 장비별로 지원하는 원격 버스 수량이 있잖아요. 이 수량을 초과해서 접속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간단히 정리하면 버스를 초과하는 접속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 로그온 전송이라는 설정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기존의 이제 사용자 화면이 신규 접속자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화면이 그 초과한 버스를 초과한 사용자 화면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런 원래 쓰고 있던 사람의 화면이 갑자기 바뀌는 게 이게 싫다, 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로그온 전송이라는 그 설정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접속한 사람이 원래 이제 버스 1을 쓰고 있던 사람의 화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기존에 잘 쓰고 있던 사람 화면이 갑자기 바뀌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 들어간 사람이 이제 기존 버스로 이제 화면이 바뀌어서 접속되는 게 차라리 좀 혼란이 더 덜 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버스가 초과가 돼서 자동으로 이제 누구든 어쨌든 자동으로 포트가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자동 전환된 포트에 접속 권한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해당 그 자동 전환될 포트에 권한이 있는 어떤 다른 사용자가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그 자동 전환이 됐지만 해당 포트에 대해서 독점 모드로 이제 화면이 안 보이고 키보드 마우스도 조작을 못하는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버스를 초과하는 시나리오가 발생을 해도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 용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립 접속, 이거는 버스에 대한 개념인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10 KVM 오버 IP 스위치는 다수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 포트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KN8 시리즈는 8개, KN4 시리즈는 4개 이렇게 있고요. KVM 스위치까지는 최대 32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지만, KVM 스위치에서 서버 사이에는 이제 최대의 이 버스 수량만큼만 접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KN4 시리즈는 KVM부터 서버 사이에 통로가 4개까지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4개의 포트만 서로 개별로 독립적으로 동시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릴레이는 자동으로 온오프가 가능한 이제 전자 부품인데요. 접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코일로 전류를 보내서 접점이 붙으면 온, 전류를 차단하면서 접점이 떨어지면 오프가 되는 방식이고, 조명 제어 등에 이제 활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번 달부터 저희 홈페이지에 제품 정보 관련돼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번 달은 이제 어떤 제품들이 바뀌었는지만 조금 간단히 이렇게 짚고 넘어갈 건데, 다음 소개할 때부터는 예를 들어 제품 스펙이 바뀌었는데 어떤 스펙에서 어떤 스펙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지까지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은 간단히 CL3700NW의 제품 스펙란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냥 알려드리고, 다음 달부터는 이 스펙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US3344i는 패키지 내용물이 어떻게 이제 내용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교육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으면 나중에라도 A10 기술부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육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